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마다 스스로 결정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 선택이 정말 내 것이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고 싶은 것이 생기면 참기 어려워지고 남들이 가진 것을 보면 괜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편안함을 선택하다 보면 어느 순간 게으름이 자리를 잡고 즐거움을 좇다 보면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끌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끌려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순자는 아주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군자역물 소인역어물. 군자는 물질을 다스리고 소인은 물질에 지배당한다. 이 말은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삶의 방향을 가르는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물질 자체가 아닙니다. 돈도, 물건도, 편리함도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군자는 물질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필요할 때 쓰고 그 이상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중심은 늘 자신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소인은 물질에 끌려갑니다. 더 가지기 위해, 더 좋아 보이기 위해 그 기준에 따라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선택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외부로 옮겨갑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주인인가입니다. 내가 물질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물질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선택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끌려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삶을 다시 주인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물질은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없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삶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통해 생활을 더 나아지게 합니다.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편리한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삶을 돕는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위해 삶을 쓰게 되는 순간입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결국 삶의 중심이 물질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졌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지 못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물질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질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필요한 만큼 쓰고 그 이상에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균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물질에 사용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삶의 중심을 다시 바로 세워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 보기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도 성실하게 했고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바빴습니다. 늘 무언가를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하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가지려 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져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얻으면 잠깐 기뻤지만
곧 익숙해졌고 다시 다른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늘 부족했습니다. 쉬어도 편하지 않았고 멈춰도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그 질문이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선택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좇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하도록 만들어진 것을 좇고 있었다. 그 말은 아주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삶이 힘들었던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덜 흔들리는 것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그의 삶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지배당하려고 살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살고 싶고 자신의 선택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편안함입니다. 사람은 힘든 것보다 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길, 조금 더 편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반복되면 그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존이 점점 커지면 그것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욕심입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좋아 보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내 안이 아니라 밖으로 옮겨갑니다. 남이 가진 것, 남이 보는 기준. 그것이 내 선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익숙함입니다. 익숙해지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사람은 조용히 지배당하게 됩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이미 끌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크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라도 깨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정말 나의 것인지 아니면 끌려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지배당하지 않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끌려가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한동안 바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에 쫓기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계속 채워 넣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여유가 없었습니다. 쉬어도 편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하고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며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많은 것에 끌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창한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선택 하나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조금씩 내려놓고 지금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줄이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선택을 이어갔습니다. 하루를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고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바꾸지 않았다. 단지 선택을 바꿨을 뿐이다.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삶은 크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이 쌓이면서 바뀐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은 누가 주인이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끄는 삶을 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